예, 안녕하세요. 파티앤스터디의 최재강입니다. 예, 공간대여 사업 브랜드로 파티앤스터디를 이제 7년 차를 하고 있고, 셀프로 공간대여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파티앤스터디 창업에서 코칭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의를 계속 찍어보고 있고, 오늘은 그 다섯 번째입니다. 예, 더운데 잘들 계시죠? 예, 저는 요즘에 57번째 파티앤스터디 고향 향동을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의 세미나룸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치된 공실상가의 활용. 우리가 디지털로 대전환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죠. 예, 그래서 공실상가 주인분들 또는 공실상가가 낮아진 임대료로 부업을 찾는 분들이 무인상점 또 무인공간대여 사업을 검토하고 계신데 무인상점은 여전히 온라인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저의 관심사는 여전히 무인공간대여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크기에 따라서 뭐 30평, 40평, 50평 이런 상가도 창업 문의를 주시고 그분들은 공유 오피스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공유 오피스와 이런 멀티룸, 단독 사용 공간의 차이점은 공간의 크기, 또 관심사, 또 관리 요소는 오히려 공유 오피스가 더 적어요. 어른들이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 정도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상품 구성이 조금 더 공유 오피스가 다양하고, 회의실, 파티룸, 스터디룸으로 멀티 기능으로 단독 사용 공간은 조금 단순한 상품 구성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무인공간 대여 사업의 핵심은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적정한 가격 전략을 운영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각자들의 뭐 관리 가능한 거리랑 또 본인들이 채택한 이유들이 있을 거니까 위치 요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로 그 슈퍼카보다 비싼 상가가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뭐 이자 비용도 나가고 이 공실상가를 유지보수 수리하는 차원에서 공간대여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공실상가 주인분들이 계시고 프리랜서로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공유 오피스보다는 공간 대여 사업에 집중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 사무실로 하이브리드로 운영하면서 공간 대여를 병행해서 사무실을 예쁘게 꾸미는 좋은 핑계도 되고, 또 공간을 빌린 임대료를 보조하는 환경으로 공간 대여 창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빠른 은퇴를 꿈꾸고 또 남는 시간에 뭐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탐험의 차원에서 공간 대여 사업을 부업으로 운영하시는 엔잡러들 이렇게 세 가지 창업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공실상가의 유지보수, 또 어차피 필요한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탐험을 꿈꾸는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이렇게 공실상가를 활용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파티앤스터디를 포함해서 약 60번의 창업 경험이 있었고, 뭐 성장이 있었는데, 2019년 첫 번째 파티앤스터디를 창업할 때 20평 공간을 3개월이 걸리고 4천만 원이 들었었어요. 공사 범위를 어떻게 하고 뭐 숨은 고수를 섭외하고 무인 출입 또 네이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 최근에 창업한 파티앤스터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이제 60번의 경험으로 찾아놓은 고수들도 있고 네이버에 익숙해지고 일정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뭐 공사 범위와 순서랑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약 2천만 원의 창업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6년간의 경험이 비용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 경험을 잘 공유해서 이 강의를 보고
셀프 창업에 도전하시는 것에도 안내가 됐으면 좋겠고, 파트앤 스터디 창업 또는 개인 브랜드에 공간되어 창업을 하는데 코칭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창업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사실 혼자 창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6년 전에 좀 개고생하면서 혼자 해봤기 때문에 혼자가 영원히 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현재 바쁨과 또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유롭거나 한 그 상황에 따라서 셀프 창업의 도전도 멋진 일이고 창업 코칭을 통해서 좀 편리하고 빠르게 창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실상가를 셀프 창업하는 거, 그리고 창업 코칭을 받아보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모두의 시간 단위 임대사업. 옛날에는 임대사업자만이 공간을 빌려주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공실상가가 많아지고, 임대인이 전대동의서를 써주면 임차인도 공간대여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 임대인은 이미 나가고 있는 이자, 뭐 이자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기대했던 임대 수익을 대신하는 그런 목표로 공간대여 사업을 창업하고 상가 가치가 이게 비어져 있는 상가는 소멸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 측면에서의 창업, 또 임차인은 낮아진 임대료를 기회로 어, 새로운 부가 수익을 찾고 또는 운영비를 보조하는 공간대여 사업의 창업이 있습니다. 예, 임차인의 공간대여 창업에는 전대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공간대여 사업과 임차인의 공간대여 사업에는 차이가 있는데, 임차인이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낮은 임대료에 기회가 있다는 거, 홍보 마케팅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중에서는 뭐 상가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건물에 뭐 수도라도 내리고 냉난방기라도 달고 상품성을 좀 관리해야 임차인을 그나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비어있는 이미지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창업, 또 경매 투자자로 그 상가를 구매하신 분들도 공실 운영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렴하게 구매한 투자한 그 상가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건물주들은 아지트로 활용하는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간대여 사업을 하는 임차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오피스, 부업, 또 아지트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임차인의 좋은 상가 구하기. 임대인은 상가를 구할 수 없죠. 뭐 위치를 바꿀 수 없죠. 이미 구매해 놓은 상가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은 하지만 상가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주변 요소로는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기업과 비즈니스가 활발한 지역, 그리고 지나가는 상권이 아니라 소비 상권으로 주변에 뭐 식당도 많고 뭐 펍도 있고 이런 곳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용 주차장과의 거리, 또 건물 내 주차장의 환경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 건물들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상점 구성 등을, 우리랑 또 너무 안 어울리는 매장이 옆에 있으면 별로고, 또 소음에 민감한 어, 그 이웃 상점이 있으면 좀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과 직장 또는 주요 활동 지역과의 이동 동선에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버려진 공간으로 큰 기둥이 있거나 또 냉난방기가 안 달려 있거나, 냉난방기를 남의 상가에다가 내가 투자해서 냉난방기까지 달면서 장사하기에는 지금 공실 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창업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조명이나 냉난방기가 잘 돼 있는 상가를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오랫동안 비어진 상가를 보셨을 때 곰팡이가 뭐 천장 쪽, 바닥 쪽 어느 쪽에 펴 있는지도 살펴보고, 옆 상가와의 소음, 또 배수관 위치, 뭐 중대한 보수 요소가 있어 보이는지를 잘 검토하고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지도 검토하세요. 그리고 상가가 24시간 개방돼야 장사의 효율이 좀 향상되니까, 그리고 고객에게 뭐 2시간 무료 주차, 3시간 무료 주차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어, 아무리 임대료가 이미 낮아졌다고 뭐 소개를 받더라도 주변에 이웃 가게들한테 임대료 같은 걸 잘 조사하셔서
좋은 가격에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 임차인의 공간 대여 사업에서는 좋은 출발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공간 대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도 같이 좀 준비해 본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상가 구하기에 건물 내부랑 외부에 대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적어 보시면서 뭐 3개에서 6개 정도 후보 위치를 선정해서 비교 평가를 하셔서 가장 고객 편의성과 창업 비용 그리고 월 고정비 관리에 효과적인 것을 잘 고르시면 되고 비슷한 위치에서 잘 안 보일까 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공간 대여 사업은 온라인으로 지도를 찾아오듯이 다 검색을 해서 찾아오지 지나가다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의 그 월 고정비 또 창업 비용 또 고객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요소를 평가하시고요. 물론 뭐 창밖에 더 좋은 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 요소들도 비교 평가해 보셔서 후보군 중에 가장 적절한 상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과 브랜드 만들기. 예,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공간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파티룸, 또 스터디룸만, 회의실만, 렌탈 스튜디오, 뭐 촬영 스튜디오만. 하지만 저는 파티 앤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용도를 내가 제한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PC처럼 뭐 게임용 PC도 있고 뭐 유튜브 편집용 PC도 있고 업무용 인터넷 서치용 PC가 있는 것처럼 뭐 그냥 다용도에 쓰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의 파티 앤 스터디가 쓰이고 있고 이 쓰임새를 다양하게 하는 게 어쩌면 공간 대여 사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목표에만 기다리는 일보다는 이 멀티 기능의 공간 대여로 용도를 확장하는 것이 다목적성과 또 여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워크시트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뭐 이케아 쇼룸을 참고하고 벤자민 무어 페인트 이케아 가구로 이케아 쇼룸을 참고한 공간 분위기로 이용 연령대가 뭐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폭이 넓고 또 용도를 다양하게 하는 장점이 됩니다. 집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집 분위기라는 흥미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뭐 파트앤 스터디를 창업하신다 그러면 뭐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뭐 본인들이 좋아하는 경험했던 예쁜 카페 또 외국에서 본 더 멋진 공유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핀터레스트인가요? 핀터레스트 뭐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서 공간의 어떤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저는 처음엔 아인스키친이라는 브랜드로 하려다가 뭐 그렇게 되면 공유 부엌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파티앤스터디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했고요. 용도를 직관적으로 텍스트로 표현했고 네이버 나눔 발음 고디 또 이렇게 표현한 브랜드를 만들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드실 때 어떤 폰트라든지 또 이름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표로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브랜드의 어떤 특정 그 개성, 특성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문장들이 필요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케아 쇼룸을 참고한 외국집 분위기, 용도의 다양성, 또 이용 연령의 확대, 인원에 상관없는 시간당 비용,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과 셀프 정리, 또 고성능 멀티미디어 장비와 우아한 싱크대를 우리 파티앤스터디의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공간의 분위기부터 또 브랜드, 또 브랜드의 특징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파티 앤 스터디 브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브랜드 사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개인 브랜드와 파티 앤 스터디의 활용, 뭐 창조적인 선택으로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건 늘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파티 앤 스터디 브랜드를 활용하는 건 제가 처음에 그 창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지금까지 공감돼요. 그런 측면에서 더 쉬운 창업이 되기 위해 브랜드를 활용하시는 거고, 대신 브랜드 사용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 활용과 파티 앤 스터디 브랜드 활용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꼼꼼한 예산 계획 세우기, 예, 공간의 용도, 컨셉,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워크시트로 있었던 이유는 그래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을 이제 뭐 덩어리로 2천, 3천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정했을 때 항목으로 조금 나눈다면 뭐 인건비 부분 시공 요소, 또 가구 가전 구매 요소, 또 뭐 싱크대와 멀티미디어 장비라는 스펙이 중요한 또 맞춤형 시설 요소들이 있을 텐데 2천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세부 항목들을 막 적어봤더니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뭐 시공 요소에서는 셀프 뭐 페인트 칠하기 뭐 이 정도는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프로젝터 사양을 낮추거나 싱크대 크기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좀 축소하는 것 그리고 가구 중에 이제 필수적인 테이블과 의자 말고 약간 소품적인 요소들을 좀 축소했다가 장사를 하면서 확장해도 되니까 창업 예산에 구체적 항목을 적었는데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축소 방안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2년 전에 이제 창업 예산을 관리하던 자료인데 뭐 시공비랑 인건비는 또 자재 비용들이 변동이 있어서 뭐 참고만 하시는 데 쓰시고요. 그래서 조명을 늘리고 뭐 콘센트를 좀 편리하게 옆으로 좀 이동하고 또 출입문에 뭐 출입 장치를 설치하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에 데코 타일, 뭐 수도관을 내리고 또 블라인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런 뭐 약 620만 원 정도 또 맞춤 제작으로 부엌 환경으로 한 200만 원, 프리젠테이션 환경으로 또 250만 원, 뭐이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가구 가전에 700만 원, 또 소품이랑 뭐 해서 총 900만 원 해서 195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약 15평의 공간을 창업했던 예산관리표를 샘플로 가져왔고요. 이런 식으로 시공 요소, 맞춤 제작 가구 설치 요소, 그리고 그냥 가구랑 가전 이런 구매 요소 이런 것들을 뭐 약 2천만 원에 15평의 파티 앤 스터디를 꾸몄던 예산입니다. 예, 샘플이 있으니까 워크시트로 나는 시공 요소가 어떻게 되고 또 맞춤형으로 제작할 것들 또 가구랑 가전의 구매 리스트를 정리해 보셔서 항목들을 뭐 세세하게 적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산이 초과됐을 땐 아까와 같이 뭐 축소 요소를 관리하시면 좋고 창업의 주요 업무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에 뭐 플레이스 등록하고 엠페이 등록하고 통신 판매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통장 개설 또 엠페이 등록 그리고 블로그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공사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공사의 뭐 공사 순서는 뭐 전기부터 하고 뭐 벽칠하고 바닥 깔고 가구들이 들어오고 맞춤 가구들이 들어오고 이런 순서들에 대한 계획서도 작성해 보시면 그 일정 계획을 알뜰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칭을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 일정들 또 네이버 등록하는 과정들을 돕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상품 만들기. 네. 그 주요 이제 공사에 관련된 일부터 이제 가구 들어오는 부분까지 상품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공사의 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CCTV랑 인터넷이 들어오고 콘센트, HDMI, 뭐 출입 장치들을 설치하고 이 벽에 대한 모든 게 끝났을 때 벽에 대한 페인트 공사,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벽도 잘 깔끔하게 칠해지면 바닥 공사, 그 다음에 간판과 시트지, 블라인드는 뒤늦게 들어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셉이 있고 작업 요청서가 생기고 시공 일정 관리를 해서 아까 그 일정표대로 계획을 짜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셀프로 관리할 수도 있고 코칭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를 받으면서 함께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구 배치 계획 이런 것도 워크시트로 작성해서 저희는 이케아 가구의 실측된 사이즈로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지 물론 초안대로 먼저 배치를 끝내고 실제랑 계획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그것은 계속 2차, 3차 가구 배치를 효율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이 사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초안이 있어야 어떤 우리가 조명의 위치라든지 또 수도의 위치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초안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명 계획에 대한 작업 요청서 샘플인데요. 만약에 숨은 고수를 부르신다면 뭐 레일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다운라이트 조명이 어떤 간격으로 된다. 또 콘센트가 어떻게 확정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작업 계획이 그 일정 내에 끝내실 수가 있고, 계획이 막 없이 그냥 우당탕탕 이렇게 돼버리면 작업자분들도 피곤하고 작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조명을 저는 저거 전구색 노란색 조명을 많이 쓰는데 뭐 백색, 또 백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 노란색 이렇게 했을 때 좀 공간의 분위기가 틀려지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택하실 수 있고, 병행해서 설치해서 공간이 여러 용도에서 각자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콘센트 확장 계획이고요. 이 프로젝터가 천장에 달리는 거, 또 출입 장치가 출입문 근처에 달리는 거, 입간판, 또 HDMI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HDMI는 이제 넣을 수 있는, 뭐 벽에 매립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그 약간 분리된 위치에 선택하는 거고요. 예, 이것은 현장마다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작업 요청서를 잘 만들어 놔야 숨은 고수분들을 섭외해서 일을 할 때 쾌적하고 편리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출입문은 이렇게 데드볼트나 EM락을 통해서 번호키를 달고 있는데, 통신에 이슈가 있어도 번호키로 문을 열 수 있고, 이 EM락과 데드볼트는 전원으로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플러그로 온오프를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출입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출입장치 설치할 때는 이렇게 그 출입장치 업체에서 문 바깥에서, 문 안에서, 문틀 중심으로 이렇게 세 컷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출입장치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어떤 종류의 출입 설치가 가능한지를 받을 수 있고요. 참고하시고, 또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젝터는 엑스지미 호라이즌인데, 이 제품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사운드도 하만 카돈 스피커가 달려있고 너무 좋은데 최근에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원짜리로 업 버전과 또 100만 원짜리로 다운 버전 중에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터와 스크린 간의 거리를 고려하는 것, 이런 계획서도 다 있어야만 전동 스크린 쪽의 전원, 프로젝터 쪽의 전원, 또 HDMI 선을 어디로 뺄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헤이홈이라는 그 IoT 장비들을 많이 써서 간판, 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갔을 때 냉난방기 잘 끄면 전원도 관리가 되고, 또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놓으면 웰컴 기능도 있잖아요. 그리고 리모컨이 먹지 않는 어떤 벽 리모컨의 어떤 냉난방기는 이런 로봇 팔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온오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표를 미리 정하셨다면 외부 우리 인테리어가 있으면 익스테리어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노출되는 뭐 간판, 또 시트지 이런 작업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시면 중요하고요. 예,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과 동시에 이거 뭐 끝나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상품 예산 계획을 짤 때부터 또 네이버를 활용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것처럼 네이버 활용 능력 키우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소를 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지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지도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명과 그 상호가 동일해야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공간대여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필요하고, 뭐 임대인이면 상관없겠죠. 그리고 대표 키워드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사진 자료가 좀 필요하고, 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외에도 뭐 카카오 내비, 티맵 이런 내비게이션에도 지도 등록하는 것으로, 우리는 장소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는 예를 들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 회의실, 가산 디지털 단지 파티룸 이렇게 고객이 장소가 필요할 때 검색할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빌보드 차트처럼 스마트 플레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또 손님의 리뷰가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에 따라 빌보드 차트처럼 관리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매 경험을 검토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5개 안에 들어야 우리가
검토가 되지 뭐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 검토되지 않잖아요. 물론 블로그로 알차게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플레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마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를 관리하는 일과 같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예약과 결제. 우리는 파티앤스터디는 자체 예약 결제 시스템이 있긴 한데 네이버 예약 결제를 고객들이 선호하고 이제 자체 시스템보다 네이버 예약 결제를 뭐 95% 이상 활용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편리하고 신뢰하는 네이버의 이 예약과 결제 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한데 이것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통신 판매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어, 구매 안전 확인증을 준비해서 정부 24에 가서 통신 판매를 신고해야 예약 신청이 가능하고 또 페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매뉴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톡톡 블로그, 뭐 소상공인 광고, 플레이스 광고, 스마트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마치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장사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간 대여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톡톡으로 문의사항을 전화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톡톡으로도 대화 나누고 블로그에 지도를 지정해서 이 공간의 쓰임새에 대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SNS 홍보를 하고 또 네이버에서 저가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기반의 광고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까지 네이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꾸준한 블로그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은 공간을 이제 고객한테 상상하게 해주는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회의실로 쓴다면 뭐 150인치 전동 스크린, 또 고성능의 엑스지미 호라이즌, 네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요. 또 30인이 앉을 수 있고 보조 의자가 10개가 더 있어요. 또 조명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주차는 뭐 저렴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이런 정보들을 포스팅 하는데 쓰고 있고 회의실, 또 유튜브 촬영, 줌 라이브 미팅, 뭐 인근 기업들의 면접 장소, 또 주말에 개척교회의 주일 정기대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포스팅하면서 홍보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1일 1 포스팅을 목표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홍보 또 소액 유료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계획을 잡고 예약을 해서 들어오는 곳이니까 이런 네이버 업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홈택스 뭐 사업자 등록하고 또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대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 통신 판매 신고에서 네이버에 지도, 예약, 결제 등록하셔야 되고 또 검색 엔진 최적화에 맞게 블로그로 홍보하고 유료 광고를 돌려서 뭐 이런 아까 공간을 상품화하는 일과 또 공간을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일, 이 두 가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해서 창업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창업 준비는 준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홍보 전쟁이고요. 홍보를 위해서 또 가격을 우리 동네 고객, 진짜 가망 고객들이 구매 가능한 수준 또 너무 뭐랄까요 그 가성비 가심비가 필요한데 너무 벗어난 가격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장사의 과정이고 첫 6개월은 홍보의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매출이 없더라도 그 작더라도 계속 홍보를 꾸준히 쓰셔야지 뭐 아직 뭐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할 돈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업은 사업으로 보셔야지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 플레이스가 등록되면 전문성이 없는 뭐 광고 업체들이 엄청 전화 옵니다. 뭐 잘 골라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미 경험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좀 약간 조언을 구하면서 스스로 네이버 활용 능력을 키우시면서 해 나가셔야지 비싸게 이런 부분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그 SNS 홍보 그리고 소액 유료 광고도 직접 해보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로는 공간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해서 상품성을 계속 뛰어나게
사진이 찍으면 잘 나오고 회의하기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간 사진 잘 찍고, 사진 찍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뭔가를 진단하는 것처럼 공간이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건 예쁘게 배치됐는데 사진 자체가 잘 안 나온다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으로 블로그에도 쓰지만 검증 절차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SNS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유튜브 강의도 보고 AI를 활용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된 글쓰기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AI도 활용해 보시는 거. 그리고 블로그를 꾸준히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리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고객과 상호작용하시고, 고객이 가능한 가격으로 가격을 최적화하는 것을 중요한 필요 역량으로 공간대여 사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찾아오는 길, 셀프 정리하는 방법, 뭐 프로젝터 사용법, 집에 다 TV가 있어도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창업하자마자는 지인들과 충분히 개업식 파티를 하면서 실제 경험해보고 편의성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공실상가로 너무 속상한 마음 때문에 너무 쉬쉬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알리고,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어 이렇게 홍보하시면서 어, 내 공실상가를 모두가 포기했지만 내가 분명히 가치를 입증해 나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임차인은 없어질 것 같고 이 공실 시대를 대비해서 나는 연습이 필요하고 성장시키는 장사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너도 제작해서 곳곳에 배치하고, 또 이 공간에 관심 가진 분들이 명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문 앞에 명함도 배치해 놓으시고, 또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법인들은 현장 결제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네이버에 대해서 항시 공부하시고요. 예, 그리고 작고 소중한 것들로는 칠판, 또 이렇게 명함을 배치하는 거 문 앞에, 그리고 카드 단말기, 배너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하시고, 좋은 가격 찾기는 주변 경쟁하고 있는 우리 공간 대여 사업들의 가격도 조사하시고, 그들의 상품성과 그들의 리뷰를 읽어보면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경쟁자는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좋은 가격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시간당 단가를 이제 찾았다면, 뭐 이번에 뭐 몇 시간 팔겠다, 7월에 몇 시간 팔겠다, 6월에 몇 시간 팔겠다, 이 영업팀 같은 데서는 예상 매출 계획 같은 걸 짜거든요. 뭐 3월, 5월, 9월 이럴 때는 이제 개강도 있고 방학도 있고 가족의 달은 다른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임에 돈을 좀 덜 쓰겠구나. 12월에는 송년회가 있으니까 모임에 돈을 많이 쓰겠구나. 이 시즌별 특징을 고려한 판매 시간도 예측해보고 그 단가를 곱해서 예상 매출도 잡아보시고, 초기 6개월은 홍보의 기간이고 6개월 이후에 이제 단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6개월 단위로 수정 사업 계획서를 자꾸 작성해보는 거 어림짐작으로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매출을 예상했지만 꾸준히 광고비나 어떻게 집행하겠다. 단돈 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유료 광고에 집중하겠다. 또 블로그를 내가 못 쓰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맡기겠다. 또 이런 프로모션들을 만들어 보겠다. 또 모임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업 계획을 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간만 차려놓고 인테리어만 하면 될 줄 알았지. 이거는 너무 좀 어린 생각인 것 같고, 좀 더 어른스럽고 사업스럽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계획들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온라인 광고에 돈을 쓰셔야 해요. 그러니까 막 3, 4억짜리 상가 살 때는 자신감 있게 샀지만 2, 3천만 원짜리 창업할 때 손을 떨기 시작하더니 월 10만 원, 20만 원 광고하는데 아주 부들부들 막 이게 뭐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광고에 투자하고 뭐 광고 비용을 아끼시려면 내가 스스로 블로그 포스팅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상담과 코칭을 활용하세요. 예, 이렇게 뭐 상담도 해드리고요. 전화 상담은 공짜인데, 뭐 저랑 좀 티타임을 갖고 Q&A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럼 파티앤스터디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예약 상품 맨 하단에 상담 상품이 있는데, 가끔 있다가 없다가 바쁘면 없기도 해요. 그땐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전화 주시면 뭐 시간을 잡고 티타임을 갖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에 대해서 코칭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원데이 코칭으로 제가 그 창업할 지역에 방문도 해드리고, 아까 워크시트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작성해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최적화시키고 또 조언해 드리면서 한 4시간 정도로 그 워크시트가 다 창업 계획들이죠. 그 계획들을 가다듬는 일을 같이 도와드리는 일로 창업 원데이 코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코칭 서비스를 받고 계신데, 공간을 꾸미는 일부터 네이버로 준비하는 일까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해드리는 거고, 대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러닝메이트로 같이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체크해드리고, 또 몇 개는 제가 도와도 드리고, 또 네이버 등록 업무는 어려우니까 빠르게 제가 좀 하면서 창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일에 함께 하는 일이고요. 어, 3, 4주간의 창업 준비 기간이 끝나면 코칭 업무는 중단되고, 코칭 업무가 중단됐더라도 이 코칭을 받으신 분들은 가끔 뭐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지금도 관계를 갖고 서로 뭐 카톡으로 또 전화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 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또는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케팅과 시공관리 대행, 예, 사진 찍고 블로그 써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트앤 스터디뿐만 아니라 뭐 학원 원장님들을, 또 학원 총판 사장님들한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진을 찍고 블로그 쓰는 일이 파트앤 스터디 6년간 해오면서 새로운 직업으로 어,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업종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또 숨은 고수로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고수들을 섭외해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과 포함해서요. 그리고 예, 저는 파티앤 스터디로 6년을 지나 7년째 이 파티앤 스터디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로 꾸준히 홍보하면서 이 공실상가를 멋진 모임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겐 부업이고 누군가에겐 하이브리드 오피스고 누군가에게는 공실 탈출 모델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멀티룸으로서 파티앤 스터디 브랜드를 운영하지만 개인들의 브랜드로 창업하는 일에도 돕고 있고, 또 공유 오피스 창업, 뭐 무인 창고 창업 이런 데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공실상가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기다리는 일에서 직접 하는 일로 뭔가 전환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뭐 전화 문의는 언제나 공짜고요, 무료고, 그리고 뭐 상담 또는 원데이 코칭 또는 3, 4주간의 이 창업에 대한 실행 러닝메이트로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줌 라이브로도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 저거 현장 방문 상담 대신에 줌 라이브로 지금 강의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강의해드리고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줌 라이브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과감하게 연락 주십시오.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채널, 인스타그램에 다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고, 저희 자료들이 충분히 검색에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공시를 멋지게 활용하고, 또 약간 고민만 하는 단계에서의 우울함을 벗어나서 실행하고 도전하는 일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에서도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